재판부가 이 가해 운전자죠. 30대 남성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건 만장 진행하다 보면 형사 사건에 있어서 합의가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합의 과정에 대해서 재판부가 설명을 했어요. 재판 시작되자마자 재판부에서 이 피고인에게 어젯밤에 잠 못 잤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재판에 대한 고민이 컸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요. 합의를 하려면 가족이나 친지를 데리고 가야지 왜 사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갔냐. 이러면서 이 엉뚱한 사람 때문에 이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꼈고 심지어 재판부에 진정까지 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합의 장소에 나타났다고 하는 저 엉뚱한 인물이 이 제3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피해자가 만약에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그 협박성을 느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 과정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죠. 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충고를 재판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부장판사의 얘기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이렇게 선고하는 과정에 무미건조하지 않게 이런 내용들까지 판사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 나도 굉장히 급한데 피고인은 성격이 너무 급한 것 같다. 화를 내면 결국 그 화가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사람은 바른 길로 가야 되고 옆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주도 같은 지역 출신이고 심지어 부모님들도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웃 사촌지간이죠.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끝나고 형 복역하고 나오면 그 뒤에 곰곰이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사람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소위 말해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일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충고를 건넨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이렇게 지적도 하고 충고까지 해줬습니다. 30대 남성은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 예, 이 30대 피고인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판사님이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상당 기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를 하러 가는 사람이 다소 고압적인 오히려 합의 같이 온 사람이 불안할 정도가 돼가지고 탄원서를 넣을 정도가 됐다면 그건 합의에 노력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라도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해자한테도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예. 자,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이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때린 30대 남성이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